무문자 사회에서도 이성적 사고를 한다. 이렇습니다. 요거를 포함하고 그 질문은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애니미즘을 공부할 필요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의미로 수정 쌤 글 먼저 읽어 주시자요. 네. 네. 이 내용이 정리하기 되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후로도 계속 그럴 거고 그래서 맥을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적으로 수정 쌤이 잘 정리를 이렇게 이제 해 주시고 가 주셨는데 애니미즘을 왜 공부해야 하나요? 저는 아까 오전에 다시 티밍골드 다시 읽으면서 쪼금 더 덧붙이긴 했는데 아까 그 정리 내용에 거기서 빚진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세계에 이제 뭘 빚졌는지 알아가는 게 뭐 '애니미즘의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뭐 여기 그 연하 쌤 주신 말씀을 받아가도 되고 뭐 좀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자 돌아가면서 다 말씀을 해 보자요. 자 1 번 동화를 왜 읽어야 되냐. 2번 애니미즘을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걸 그냥 그 손으로 써 보기. 그러면 요 두 질문의 공통항을 뽑는 게 기현 쌤의 과제잖아요. 지금 말씀하실 때. 중간에 어 '애니미즘을 왜 공부를 해야 될까? 동화를 왜 공부해야 될까?' 요 이제 근원적 질문이가 되게 중요한데 '애니미즘을 왜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요 말에 첫 번째 올라와서 이렇게 어 그 내 혀로 만들어져야 될 단어가 있어요. 요 단어를 꼭 넣어 가지고 말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이런 단어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다른 사람이 거기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다시 해 보시죠. 애니미즘은 영혼이란 단어를 넣어서 애니미즘을 정의를 하고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한다. 지금 아마 생각은 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셨다고 제가 느껴지는데 그거를 이렇게 구현해 내는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자 그 지금 손으로 이제 써 보십시오. 애니미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책이 이렇게 뚱뚱한 책을 열심히 읽게 되기 때문에 애니미즘에 대해서 타일러가 이렇게 정의했고 '나는 그거에 바탕을 두고 또 이렇게 정의한다.' 이러한 이렇게 정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거리를 이렇게 준다. 그러면 다시 수정 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기영 쌤께서 네네네. 동화가 네. 말도 안 되는 환상이니 이런 얘기 네네네. 하셨는데 그 지금 이 챕터까지 읽을 때 그 타일러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타일러가 하고 싶은 말? 제가 느낀 거는 네네. 그 환상이 그 사실 실제다 이런 마음을 네. 좀 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예. 좋다요, 좋다요. 동화, 환상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시죠.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다음에 꿈과 환상처럼 어 왜 되게 주관적이고 사적일 수 있는 경험도 되게 공적이고 사회적이라는 생각도 들게 한다라든가 요렇게 음 그렇습니다. 요런 생각도 해 보고요. 왜냐면 이 책이 이처럼 동화도 마찬가지인데 동화를 읽고 우리가 이제 글을 쓰게 되고 분석을 한다는 거는 동화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거기는 내가 언어를 좀 개발해야 돼요, 설명을 할 수 있는 언어를. 그렇기 때문에 애니미즘이 뭐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잔뜩 이렇게 익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 수영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도 이제 그대로 수영 쌤이 한번 그 써 보시고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제가 좀 전에 풀어 본 것처럼 변주하면 어떻게 될지 요렇게 그 연습을 계속해야 이제 분석을 그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해 준다는데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 생각을 왜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크니까요. 근데 그게 이유가 되는 건 아니죠. 더 가야 돼.
요거를 자기 생각으로 반드시 뚫어 나가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공부가 10 년을 하든 20 년을 하든 맴맴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할 지점에 어 자기가 생각을 해 가지고 안 뚫어가서 그래요. 생각을 하다 막혀 가지고 다시 책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어디 있어 딴 책 참고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거를 타면은 10 년을 해도 같은 자리에 있는데 열심히 책을 읽은 기억은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현 선생님이 지금 하실 거는 지금 이제 도달을 했어요. 현실 요거를 쓰셔야 됩니다. 요게 기현 선생님의 숙제. 현실을 넘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는 자기 생각으로 도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더 큰 게 있다는 걸 알면 자 요게 또 큰 게 있다는 걸 알면 어떤 효과가 있잖아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각되는 것보다 더 크고 압도적으로 강력한 것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 이 기원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여러분 다른 선생님들도 괜찮으신데 떠올려 보십시오. 네. 그 모든 답이 가능해. 근데 요 모든 답에 네 그렇게 쓰십시오. '내 맘대로 못 산다.' 그러면 다시 '내 맘대로 못 산다는 의미는 뭐야?' 이렇게 공부는 자기가 길었던 질문으로부터 말을 상식이더라도 하나하나씩 가야 돼. 그 10 년을 공부했는데 제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연식으로 따지는 거는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그 제가 요새 공부란 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글 쓴다는 게 뭔가도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생각으로 한 문장을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 읽은 거를 공부했다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내 맘대로 못 산다는 거는 뭡니까, 기현 쌤? 그걸 그대로 문장으로 적어 놔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생각을 했다는 걸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는 거는 단어를 깨는 거예요. 자기 어휘를 영어 잘하는 건 보캐블러리에 달려 있다고 모든 유튜브 강사들이 다 그러던데. 아닌가? 그거도 마찬가지고 사고하는 이거를 가져가 글을 쓰십니다. 쓰셔 가지고 지금 선생님의 과제 밑에 요까지 지금 다 됐잖아요. 아무 논리적 구성이 필요 없으니까 한 스텝 한 스텝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돌아가면은 애니미즘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 그거는 어 만물의 그냥 기본적인 타일러의 정의는 만물의 혼이 있답니다. 이게 타일러라는 사람이 완전히 정리한 개념 타일러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이전에는 이 애니미즘이 없고 애니머시라는 게 활기다 요런 거를 주목해 가지고 활기라고 영혼 개념 버리고 활기에 초점을 맞춘다 해서 팀 인골드가 선인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활기라는 것도 맞추고 요런 이제 다른 게 이제 생기론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요. 애니미즘이라고 해서 영혼의 만물은 만물에는 영혼이 들어간답니다. 들어가다 동사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자 요런 거를 생각을 계속 하면은 '내가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 관계를 생각해야 돼. 그때부터 모색이 가능해.' 요렇게 되면 애니미즘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자의식에 침잠하는 거로부터 넘어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니면 평소에 내가 관계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기현쌤 바로 이유를 찾아내실 수가 있죠. 요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완성 또 애니미즘을 공부를 하면 우리 유리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살아가는 태도에 변화가 올 거란 시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이제 그런 영혼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공경과 위무로 이어진다라고 책에 나온 걸 보니까 네. 그런 숭배라는 어떤 공경의 태도 같은 네. 것이 부여된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친척, 동맹 이런 말이 계속 이제 맴돌았는데 네네. 그거에서 떠올린 거는 사실 저는 되게 그냥
반지의 제왕에서 어. 이제 막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다른 요정도 와서 도와줘야 되고 나무도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걸 동맹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어 동맹, 관계. 자 애니미즘의 본래 그 이걸 왜 공부해야 되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공부도 자기가 납득이 돼야 이렇게 하니까요. 어 해숙 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공부를 왜 해야 되나 해 볼 만하다. 뭐 아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나 요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쌤 어떠십니까? 어 그 이런 그러니까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구체화하는 부분들이 책에는 이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필요한 내용인가? 사실 실체가 없는 내용들에 대한 많은 부족들이 갖고 있는 기록들이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서양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록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당시에. 근데 그 기록들이 있어서 지금, 근데 그 어떤 필요성 때문에 연구자들이 그곳에 가서 기록들을 남기고, 또 이렇게 책으로 우리가 계속 접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음, 왜 필요하게 됐을까?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전 지금 누가 얘기해서 아무 중요한 내용이 없는데, 음, 저는, 어, 안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내주신 모노에 대한 그거를 이제 앞부분만 조금 봤는데, 그리고 수정 선생님이 읽어주신 부분에서 약간, 어, 실체가 드러나는 것과 실체가 드러나기 전, 그런 것들이 약간 마주치는 부분이 지금 다시 읽어주시는 부분에서 보여서, 애니미즘이 갖고 있는 그거는, 어, 결과라고 하면 결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 음, 좀 각자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는 각자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 그거를 생각해내는 욕구가 지금 제가 원하는 공부고, 어, 그 시각을, 음, 그 공유하는 부분은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글로 만들지만 그게 다 이해가 서로가 될까라는 의문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얘기나. 네. 아니 네네네. 우리가 뭐 아무 음, 얘기했나요? 자 음, 애니미즘의 정의는 만물에 영이 있다. 이게 핵심 정의고 애니미즘을 얘기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근데 선생님들 지금 말씀을 우리가 여기까지 보이지 않는 것 얘기를 했는데 영혼은 또 물체적이기 때문에 보입니다. 환상으로도 보이고 꿈으로도 보이고 그다음에 얘가 내가 지각이 요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지 얘가 다니는 길도 있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뭔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연아 쌤이 주신 요거를 다 좋고 팀인골드는 그 책을 이렇게 보셨겠지만 손으로 쓰는 행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노트를 이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를 애니미즘의 기본 정의로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의는 만물의 영이 있다예요. 만물의 영이 있다. 이거 자체로 엄청난 얘기예요. 만물의 영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신체와 영육을 분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정신을 분리했어. 이원론이야. 이거 자체가 서양 철학이 계속 주파한 이원론이고 이런 이원론에 대해서 티민 골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죠. 그런 이원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매듭을 짤 때 티민골드가 물체적인 것만 갖고 매듭을 짜는 게 아니고 물체와 기억을 동시에 써서 매듭을 짠다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동시적으로 매듭을 짠다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는 영육의 분리가 없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게 되면은 공부할 것이 이렇게 쫙 늘어나는데 이 요는 어, 그 공부를 할 때 지금 어
합니다, 사고가. 왜냐면 내가 그 사고를 메꿀 만한 단어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의 언어관인데 단어를 많이 확보를 하는 건 이제 읽고 쓰면서 확보가 돼. 읽어도 확보가 되지만 써야 비로소 자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는 거 쓰는 건 둘째치고 쓰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데 이게 칼과 같은 거라서 내가 다양한 종류의 칼이 있으면은 이렇게 문제를 잘 잘라낼 수 있잖아요. 아니, 다양한 종류의 도구가 있으면 이 구석기 도구가 이제 내려놓고 그냥 다양한 종류의 도구가 있으면 나무를 내가 자르기도 하고 벗기기도 하고 이런 도구가 이렇게 관념이 이거를 많이 갖고 있어야 사고가 이렇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그게 내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안 돼. 왜냐면 점프에 그 도구가 없어서.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드렸나요? 그래가지고 특히 지금 동화나 애니미즘은 그렇게 점프하기가 되게 좋은 방식으로 텍스트 자체가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착한 게 좋은 거야. 이런 엉뚱한 데에 도달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화 인류학이 우리가 좀 더 이제 재밌게 가고 싶다는 말씀에서 과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1번은 그 만물의 영이 있다. 만물의 영이 있으니까 그 영이 만물에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만물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범위를 어떻게 나눴냐면은 책의 11장의 순서가 인간, 그 다음에 동물,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온갖 사물. 이게 요약이 잘 되는 책은 아닌데, 그러더라도 만물의 범위를 사물까지 확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사물 가지고 영이 얘들은 민족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전체를 일원화 시켜보면은 이 하나의 영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 동물, 식물, 물건, 이게 표면적으로는 다 달라 보이지만 이 영혼이 어디든 갈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더 할 수 있습니까, 기현쌤? 만물에 영이 있다라는 요 말 있잖아요. 이 말이 함의하는 바가 각자에게 정리가 돼요. 만물에 영이 다 들어갔다가 다 나올 수가 있대. 그러면 기현쌤, 이게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된다? 만물에 영이 있고, 자, 영이 있으면 살아있다. 요까지가 정리된 거고. 그러면 만물이 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존재를 향해서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되냐. 요거죠, 요거. 여기서 아까 수영쌤이 말씀해 주셨나요? 이렇게 되면은 어, 쉽게 나는 인간이고, 그러니까 우열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온 영혼이 저기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목적이고, 바깥이 수단인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쉽게 갈 수가 없는 문제고, 혹은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언제 저기 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보는데요. 만물이 동등하다. 또 동등해지는 거예요. 사물도 인간도 동식물도. 그 다음에 동등한데 대신에 만물은 또 되게 유한해. 내가 이 모습으로 산다는 게 혼이 나가면 그게 내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의 이 실제적인 느낌 그런 게 영구적이지가 않아. 이 책에서 타일러가 뭐 연속한다 이런 단어를 다채롭게 쓰기 때문에 약간 주의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만물이 동등해진다. 그 다음에 그 만물의 일부로 내가 있다. 그런 내가 대단히 유한해진다. 관계 속에서 파악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저 같으면 애니미즘은 요 타일러의 기본 정의에 충실하다면은 목적과 수단을 쉽게 가르는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를 좀 여유롭게 해준다. 목적론 비판?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의식, 뭐 이거는 아까 하기도 했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애니미즘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더라 그래도 이게 내용으로는 이
그 점프가 있습니다. 그 세미나를 해보면은 제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제가 모든 말을 그렇게 듣는 건 아닌데 세미나 때 일어나는 말투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합니다. 공부를 책을 처음 잡거나 오래 잡았는데 자기 언어를 못 가지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쓰냐면 그런 거. 그래서 뭉개지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가는 거를 반드시 말로 연습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서 거기가 점프하는 지점이다. 우리 선생님 그거를 깨고 계시고. 그, 그 만물에 영이 있다는데, 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지난주에 읽은 것도 영이 있었죠, 영이. 근데 또 책을 읽을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책은 이 책대로, 저 책은 저 책대로 이렇게 따로 놀면은 되게 곤란하기 때문에 충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수영쌤이 지금 매우 잘 가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영혼 개념에는 반드시 요게 들어갑니다. 뭐? 영혼은? 혼은? 진보한다, 진화한다. 혼이 진화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화한다는데 뭐 혼이 뚱뚱해지거나 커지는 게 아니고 되게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 영성을 사고할 수 있을 때 그 혼은 진화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혼이 진화한다라는 그 진화의 포인트,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지가 않아. 가만히 있지 않아. 영혼이 있는데 걔가 가만히 있지 않아. 자, 그러면 그거를 진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읽은 11장, 12장에도 보면은 헷갈리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11장의 어떤 부분은 이 영혼이 죽으면 저기 가 있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진화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그 농경이라든지 죽은 자를 어떤 영혼이 달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달래고 조심하고 그다음에 영혼이 그러니까 이 애니미즘의 예를 타일러가 정의할 때는 영혼이 진화한다는 개념을 타일러는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여기 표면에. 그리고 변화한다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란 변화,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에 대한 이론이 좀 다르다. 그런데 뭐 달랜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붓다 같으면 영혼의 윤회를 끊어라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데 만물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몸체를 바꿀 때마다 상태가 좀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 몸에서 나쁜 일이 벌어지면 요 몸에 들어왔던 영혼이 이렇게 뭐 비천한 동식물로 간다 뭐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영혼의 성격이 좀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영혼은 있기는 있는데 조건에 따라서 이 영역이랄까 영빨이 계속 변성을 이렇게 이룬다. 그래서 변성 개념이 압책이랑 또 좀 다르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11장, 12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 간다 이런 게 있고 그 영혼이 죽으면 저편에 간다 이런 게 있어요. 내용적으로 지금 얘들이 엄청나게 채취돼서 올라오잖아요. 지금 정리된 느낌이 있으시죠? 죽은 이 영혼이 자식에게 간다. 죽은 이 영혼이 바로 이 몸을 잃으면 뭐 나무에게 간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 영혼은 여기 있지 않고 저편에 간다. 이런 설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되게 이론화하기는 어렵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요까지를 이제 다양한 영혼의 액티비티를 설명을 한 11장, 12장인데요. 좀 문제가 되는 게 12장에서 희생제의, 영혼이 이렇게 사라질 때 저편에 갈 건데 여기 같이 있던 영혼들 다 데리고 가게 한다. 이런 게 있었고 영혼이 갔는데 가끔 불러가지고 밥을 먹인다. 이런 게 있네요. 12장의 주는 저편으로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보면 저편으로 간 영혼을, 저편으로 가려는 영혼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영혼 관리술이죠, 관리술. 이제 그런 방식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힘들여서 해봤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더 해보면은 홍세 선생님의 꿈꾸는 자와 죽은 자
그다음에 질문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원시 문화에서 생명은 일회용이 아니다. 여기까지를 아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뭐 연속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태숙 선생님 보신 것처럼 인류가 왜 죽는다는 게 뭔가를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달려든 결과가 혼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제 갖게 됐다. 이런 거죠. 나카자와 시니치의 신의 발명, 거기도 혼 개념을 이렇게 보고 있는 책이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이 드시는 거를 보고 이 책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과제를 읽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요 책으로 들어가는 거는 연아 선생님의 정리를 이렇게 따라서 일단 가볼게요. 연아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신 거가 있습니다. 책으로 가면은 25쪽입니다. 25쪽을 이제 읽어볼 텐데요. 요걸 가지고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정의를 공부를 좀 더 해보자요. 그 연아쌤 요 종이, 연아 출력본 저는 가지고 있는데 요걸 포함해가지고 제 책의 25쪽을 참고를 하면은 이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에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일반적 믿음? 이렇기 때문에 애니미즘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종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믿는다고 종교 개념을 뭐라고 볼 건지는 다 다른데 원인에 대한 인식인 거죠. 만물이 누가 어떻게 왜 여기에 있는가 원인을 이제 신으로 돌리는데 종교마다 신관념은 다 다르게 쓰는 거고 그 원인에 대한 사고를 하는 것을 종교성이라고 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신심을 갖는 거를 신심이 이렇게 믿는다라는 동사가 뭐 다양하게 쓰일 텐데요. 그 경외심과 공경을 가지고 존중한다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믿는다라는 단어를 저는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만물의 근원에 자리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태도가 애니미즘인데요. 지금 콩세 쌤이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매우 낮은 단계 부족. 요거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관용구다 이거를 다 걷고 그다음에 어, 현대문화의 한복판까지 이어진다니까. 지금 우리도 제사 뭐 요새 안 지는 집도 많고, 그다음에 연하쌤이 농담처럼 우리가 영개념 없어도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영속한다 이러면 이 타일러의 역사관 같은 것도 드러납니다. 타일러는 애니미즘이 제가 여기서 타일러의 역사관 이런 메모를 우리가 할 수 있고 되게 저기다 이건 없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우 낮은 자 보시면 콘센서스는 이렇게 됩니다. 매우 낮은 단계의 부족들한테도 있었고 지금처럼 소위 고등한 인류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낮거나 고등하다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애니미즘적인 사고에 대한 타일러의 입장이기 때문에 타일러는 인류를 되게 이렇게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째 줄 애니미즘은 야만이로부터 문명화된 인간에 이르기까지 종교 철학의 기반을 이룬다. 그러니까 되게 그 덜 떨어진 이 야만인들의 사고를 되게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적으로 책을 읽을 때 되게 이렇게 폄하하는 어휘가 있더라 그래도 논점에서 그 언어가 어떻게 가져가지는지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단어는 책 제목이 총균세죠. 문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의 전반적인 주장에 제가 동의를 하는 건 아닌데 문명이 총균세래.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니, 요 약간 뉘앙스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넷째 줄이 중요한데요. 애니미즘은 첫째, 사후 혹은 몸이 소멸된 후에도 연속적인 실존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체 각각의 영혼에 관한 그러니까 신조니까 이제 믿음의 어떤 태도죠. 그럼 아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는 개념이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끝난 것,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세상에 끝이 없다는 사고방식인 거죠.
지금 내가 이 몸이 없어져도 걔가 연속을 하면은, 그리고 이 몸과 함께 일어난 사건이 그 영혼과 함께 실려가 버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저지른 뭐 승리와 과오 어떤 것도 사라지지가 않아. 라고 하면은, 기현 쌤이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고, 책임이나 이런 단어에 대해서도 좀 무겁게 생각하는 사고고, 그러면 영혼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연속한다. 끝이 없다. 요런 게, 여기까지 생각이 들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지금도 우리 그 영원성에 대한 추구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문화인데, 예를 들면, 안 죽고 싶어. 네, 안 죽고 싶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쁜 상태로 안 죽고 싶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속성 같은 거는, 혼의 연속성이랑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를, 요 첫째,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하는 그 애니미즘의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강력한, 이게 이제 오늘 과제는 없는데요. 두 개인데, 하나는 끝이 없다. 연속을 계속한다. 영원히 혼이 돌아다닌다, 돌아온다잖아요. 근데 어떤 문화에서는 저승 개념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혼은 어디 끝이 없이 있다. 둘째는 강력한 신격의 반열에 오른 다른 영들에 관한 신조들이 좀 구별을 해놨는데, 영들이,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신체에 들어갔을 때, 그 신체가 뭘 되게 잘하면은, 그 신체로부터 빠져나오게 된 영역은 좀, 수준이 높아져.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이제 좀 의미가 있어져. 요게 어디냐면은, 북해도에서 지금 있는 아이누 민족들이 쓰는 문화 영웅 개념입니다. 하모이가 신이고, 아이누는 사람 개념이고, 그 신격으로 가기 전 단계로 이 영혼 개념 하나 더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개가 좀 종류 구별되게 되어 있어서, 두 번째는 요런 게 영혼이 진화한다라고 하는 이전 책 읽어가지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025쪽의 둘째 옆에 누구누구의 무슨 책 참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읽어가자요.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은, 자, 영적 존재들은 인간들과 교류하며 인간의 행동을 통해 기쁨과 불쾌감을 느낀다. 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영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 인간은 뭐야? 이러는데, 영이 이 인간일 때 이 인간은 뭐냐면 그냥 단지 몸체적인 거예요. 몸체적인.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몸이 느끼는 것을 통해 기쁨과 불쾌감을 느껴. 그 영혼은 반드시 몸을 가져야 됩니다. 몸이 없는 영혼은 자리를 못 찾아서 그 영혼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없는 저승에 간 영혼은 되게 이렇게 관리가 돼야 돼, 잘. 뭐 이런 식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책이 잘 안 진짜로 어렵죠. 그러한 존재들의 실존에 대한 믿음은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거의 불가피하게 적극적인 공경과 유무.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연하 쌤 이게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가 어려워. 아니, 지가 기쁨과 불쾌감을 느끼는데 내가 왜 그걸 공경해야 돼? 요거를 메꿔야 진짜로 읽는 거고, 지금 연하쌤이 주신 과제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폭발하잖아요. 그거를 연하쌤이 사유로 지탱을 하려면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을 해볼까요? 아니, 이게 영혼이 기쁨과 불쾌감을 느끼는데 내가 그걸 왜 공경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하쌤? 이게 뭔가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이게 그래서 해석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적어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 반드시 공경하게 된대. 그다음에 심지어 너무 적극적으로 숭배하게 된대. 그 굿을 하는 게 문무대왕을 거의 신격화 시켜가지고 굿을 하는 거죠. 문무대왕을. 그럼 문무대왕을 왜 신격화하냐면 거기에
요 2번이 들어간 거죠. 강력한 신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을 때는 그냥 왕인데 죽고 나면은 바다를 지키는 그 신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요런 거를 쓰는데 그거를 왜 뭐 이렇게 숭배를 하냐 이 미스테리죠. 자, 여기서 이제 수정 쌤 어떤 생각이? 왜 숭배할까요? 영원히 쾌와 불쾌를 느끼면 왜 숭배해야 돼? 이게 좀 그 영혼의 에테르성? 네네. 이거랑 연관이 있지 않나? 그 영혼이 그런 공기와 같은 그런 기운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영혼이 어떤 몸의 행동을 통해서 기쁨과 불쾌감을 느낀대요. 근데 어떤 행동을 통해서 기쁨과 불쾌감을 느끼는지는 그 인간에게는 몸체인 요 조건에서는 되게 미스테리한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기현 쌤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은 우리를 초월해 있지 않습니까? 내 지각을 초월해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 때문에 좋고 그러니까 본인이 기뻐하면 주위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게 지금 많이 생길 때 문제는 본인이 슬퍼하면 주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영혼이 어디서 기쁠지 어디서 슬플지를 이게 파악이 반은 되고 반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거기서 남는 거는 그냥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을. 그냥 이게 돌다리를 막 두드려 가지고 '아 이 기쁠 건가? 아 이 슬플 건가?'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단어를 해석을 하면은 숭배 이게 대단히 경외심이죠, 경외심. 두려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현 쌤이 보이는 것 넘어 요거는 생각보다도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데 영혼이 쾌와 불쾌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수정 쌤 정리에 따르면은 이게 되게 물질성인데 그 쾌와 불쾌가 영향을 바로 미쳐 버린다는 게 이제 빠진 문장인 거죠. 영혼이 그게 기쁘면 좋은 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 태도가 어려워져 가지고 '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내가 바로 직격탄을 입는데 내가 하는 게 내 안에 들어온 영혼이 이게 되게 정신분열이고 내 안에 들어온 영혼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기쁜 거야.'라는 거를 내가 몰라. 이런 곤란함 속에서 그러면 지혜로운 자에게 묻게 되고 이 영혼이 왔다 갔을 법한 이 조상의 흔적 같은 걸 찾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게 그 생생한데 좀 더 가 보면은 종교의 위대한 요소 그런데 이 줄이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요소가 없다. 그러니까 영혼 개념을 아주 적극적으로 쓰는 종교에서는 도덕적 요소가 없다. 고등 종교에서는 영혼 개념이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은데 이 나카자와 신이치그 모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개념을 영혼으로 해석한 책인 거죠. 기독교에도 없지 않고. 근데 거기는 도덕이 들어있는데 이 도덕이 뭐냐라고 하면은 야나쌤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단지 쾌와 불쾌를 느끼는 거지. 그러니 근데 영혼이 종류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게다가 누구랑 친한지 누구랑 사이가 나쁜지 우리가 모른다니까. 게다가 어디 갔다 왔는지도 알 길이 없어. 이게 되게 그 인간이라고 하는 026쪽의 첫 번째 인간이 있잖아요. 이 인간 되게 출발 자체가 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아니야. 안 돼. 겨우겨우 눈치 보면서 가야 되는데 핵심은 도덕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요거가 뭐냐면 선악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이 기쁘면 좋은 일이고 이 영혼이 불쾌하면 나쁜 일인 거지. 선언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요 도덕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요 뉘앙스가 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애니미즘의 정의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애니미즘 정의 1번이 만물의 영이 있다. 만물의 영이 있으면 모든 만물을 동등하게 보게 된다. 그런데 그 만물에 영이 있고 영이 있는 건 생명이 있다. 이게 기현 쌤이 만드신 거고. 근데 만물에 영이 있으니까 생명을 지닌 모든 만물에 대해서 우리는 동등하게 대할 수 있고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그 동등함에 대해서 선하게 판단을 가져갈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애니미즘은 선악의 저편인 거죠. 선하고 악하다는 건 요 뉘앙스를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들, 연하쌤 어떠십니까? 애니미즘은 도덕을 모른다. 도덕을 모른다? 하하하. 도덕을 모른다? 저도 그렇게 좀 이해하다가 이제 중간에 예시들이 또 뭔가 선악을 엄청 나누는 예시들이 조금 나와 가지고 '이거는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좀 막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지금 설명해 주신 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쾌불쾌일 뿐이고 그게 네. 뭔가 나쁜 짓 그런 건 아닌데 뭐 뒤에서 뭐 벌을 그러니까 저희 그 가구야 공주에서 벌 받는다 이런 얘기는 네. 했었잖아요. 네네. 뒤에서도 뭐 그 어쨌든 불교가 지금 예시가 생각나는데 불교에서 뭐 원래 제가 배웠던 불교와는 좀 다르게 뭐 과거에 했던 과오들이 현생에 뭐 뭐지? 병이나 뭐 이런 걸로 나타난 기형이나 뭐 이런 걸로 네네네. 막 이런 거는 애니미즘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걸까 네네. 싶었어요. 여기를 연하쌤께 과제로 제가 드려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 머릿속에 연하쌤 이거를 푸시면 되게 좋겠다고 드는 것뿐인데요. 자, 그러니까 벌 받죠?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불쾌한 짓을 하면 벌 받게 돼 있어. 이걸 가지고 애니미즘은 도덕적이라고는 말 안 한다, 이런 거죠. 이거 요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영혼을 되게 기쁘게 해야 아니,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내 마음속에 들어온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뭔지는 내가 묻고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영들의 이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도덕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착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그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도덕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우리 사회에서는 도덕이 선험적이죠. 이러면 안 돼를 이렇게 이제 사후적으로 되게 공리적으로 배우잖아요. 공중도덕 이런 거. 어떻게 사람이 저래?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해야지. 그다음에 뭐 부모를 공경해야지. 뭐 아니면 뭐 약속은 지켜야지. 뭐 이런 상식 같은 거 있잖아요. 공약 같은 거. 그런 게 있고 그걸 안 하면 안 돼. 뭐 감옥 가. 뭐 이런 건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개인마다 어떤 영혼이 들어와 있는지를 지금 알 수가 그러니까 알 수는 있는데 그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 대단한 도덕적 과제니까 이거를 개인과 개인이 뭐 나누고 뭐 이럴 수가 없죠. 그다음에 미리 정해진 것도 아니고. 영들의 관계라는 게 되게 복잡하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개인의 삶의 윤리나 이 행위 양식에 있어서 개인이 선언적으로 어떤 도덕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유리쌤 어떠십니까? 요 도덕 부분도. 이제 뭐 19세기 빅토리아 지식인 이런 말이 이제 뒤에 해제에도 나오던데 그 영국 빅토리아 시대라는 거는 도덕적인 시대고 좋네요. 도덕이 모든 거를 좌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 영혼의 기쁨과 상관없이 좀 겉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그런 시대일 텐데 뭔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좀 뭔가 그 안에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부족민들의 민족지적인 것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길을 찾아간 타일러의 행보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물의 영혼이 있는데 또 모든 몸이 개별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 그 분열증적이라 하더라도 뭐 나라는 사람 또 어디 누군가에게 있는 이 영혼은 어 어떤 수준에 있는지에 따라서 기뻐함과 쾌가 다르다 할지라도 만물에 깃든 영혼과 같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는 여기에 있지만 또 다른 데 네. 있었던 것이 네. 있고 또 다른 데 갈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은 어떤 영혼이라는 점에서 그 내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어떤 강렬한 기쁨을 느끼는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취를 했지만 전혀 기쁨이 느껴지지 않더라. 이런 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네. 그거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도 기쁨과
어떤 기쁨과 어떤 불쾌를 느낄지를 유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 있어요. 진도 많이 나가네. 지금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이름 명명하는 거 있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진도 많이 나가는데 개별 영이 있답니다. 만물의 영이 들어간다는데 이 영이 얘를 이렇게 산발적이지만 제가 빵을 먹으면은 약간 얘 잡은 이 영 있잖아요. 이게 나랑 무관하지 않게 돼 있어. 그러니까 왕이 죽을 때 그 전에 있는 애들 다 죽인다는 게 그 인신공양이잖아요. 영들이 되게 고유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관계성 자체가 되게 어떤 형태를 띄어가지고 세트로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 왕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영이 실은 어떤 나무에서 온 영이 여기 왔는데 그다음에 요 영이 아마 돌에 갈 것 같아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쌤의 두 번째 부분은 영을 기쁘게 한다는 그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영이 몸체 하나에 단독적인데 매우 연합되어 있다, 세트다. 동시에 이 영들은 그 점프해가지고 다른 사물과 동식물과 계속 관계를 맺기 때문에 윌슨 말씀을 받으면은 영을 기쁘게 한다는 게 내가 나 혼자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계속 고민을 해내야 되는 일이 되네요. 율쌤 제가 잘 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그 단어 가져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뭐 성취한다 이런 게 애니미즘 사고에서는 그 성취를 하더라 그래도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를 이 영의 기쁜 일을 촉진하는 성취인 건지를 볼 때는 개인적 성취를 늘 죽음 저편에까지 아니면 지금 내가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보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유리쌤 지금 어떠십니까? 네. 파일러가 이렇게까지 이거는 뭐 엄청나게 본인이 근면하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어, 심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뭔가 네네. 여기에서 그런 영을 기쁘게 하는 어떤 기쁨 같은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작업을 한 것 같다고 이건 너무 이제 비약이긴 한데 그런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유리쌤이 해제를 저는 못 봤는데 그 부분도 좋고 이게 빅토리아 시대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인상적인데 빅토리아 시대 영국 빅토리아 시대는 그 산업혁명과 나란히 가는 시대고 산업혁명의 도덕은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이거는 외우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공리주의. 공리주의의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가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작품으로는 두 도시 이야기, 이런 작품을, 너무 잘한다요. 그렇다. 읽은 거 그거 하나인데, 제가. 참. 그런데, 찰스 디킨스 그 하나밖에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고, 그러니까, 어, 모든 사람이 가질 만한 어떤 부와 행복에 대한 공리가 있는 거죠. 그거를 모두가 다 누리게 하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결국 그게 물질적 부 이렇게 되고 그 물질적 부를 가질 만한 자격으로서 그 부부 중심의 핵가족 이런 게 이제 세트로 돌아가는 감성의 구조까지 있는데 빅토리아 시대가 공중도덕을 아주 많이 강조한 시대고 그거는 그,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금욕적으로 성실하게 돈을 벌는 철학을 되게 몰아간 그게 도덕관을 떠받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에 행복관이라든가 도덕관이라고 하는 거는 만인에 대한 뭐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르죠. 공미는 느낌도 다르고, 그 다음에 쾌와 불쾌 이런 수준에 되게 개인화되면서도 관계적으로 도덕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빅토리아 시대 도덕의 핵심 그 요인은 가족을 구성해야 됩니다. 젊은 남녀가 신분적으로도 부르주아적으로. 근데 여기는 관계의 핵심에 가족, 인간만의 세계가 오는 게 아니라 만물이니까 동식물, 사물 이렇게 관계를 보라고 하는 철학이니까 그 당시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쓰신 것이 이렇게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고 유리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성실하고 근면하게 많은 자료를 수집했다는 거는 이러한 도덕관에 되게 시대적으로 이 에드워드 타일러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반시대적으로 고찰한 부분인 것 같고 한 사람의 그 연구자에 대해서 유리쌤이 지금 보신 것처럼 도대체 타일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일 건가 이런 게 고민이 된다는 거는 공부하는 우리한테 대단히 그 촉이 좋은 거죠. 이 연구자를 그 되게 가까이 느끼는 그런 감수성은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맹목적이라기보다 타일러를 이해하고 싶다. 그거는 윌쌤 지금 좋고 윌쌤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에, 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인가? 막 그런 생각. 네네네. 조심하자요. 그 어디서 누구를 불쾌하게 해가지고 한 대 맞을지 모르니까. 이게 되게, 자, 여기서 이 일부를 하나를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미즘의 만물이 0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인간만의 세계가 아닌 조건에서 내 삶을 바라보게 되고 이 삶이 우수한 차원으로 관계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디까지의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인가에서 되게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내가 죽고 없어도 내 영혼이 영속한다. 또는 내가 지금 있는 것이 그의 영혼이 이렇게 온갖 경험을 통해서 잠시 이렇게 정박하는 데다 이렇게 되고, 그게 통시적으로도 관계성을 넓힐 수 있고, 죽음 이전, 그러니까 생 이전, 죽음 이후까지, 그 다음에 공시적으로는 여기서, 나무, 돌, 이렇게 되게 광역대로 영혼의 관계성 같은 걸 고민하게 되니까, 삶이 대단히 확장이 되면서 동시에 이게 그 경외심과 함께 그러니까 큰 두려움 이런 걸로 함께 내 삶을 끌어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현 쌤이 주목하신 것처럼 말의 태도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겸손 뭐 이런 게 이렇게 따라붙게 된다. 요까지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자요. 10분 쉬고 만나.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